왜 자꾸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왜 냉장고 문을 열고도 뭘 찾으러 왔는지 잊어버릴까요? 왜 분명 방금 들은 말인데도 금세 흐려질까요? 이런 경험, 요즘 부쩍 잦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그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걸 30년 넘게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저는 30년간 뇌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한도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아마 달걀이나 두부 혹은 오메가3 같은 영양제일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해 온 것은 따로 있습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환경이 흐려지고 몸 안에 염증이 조금씩 쌓이고 잠이 얕아지고 꼭 필요한 영양이 제자리를 못 찾을 때 그때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만 잘 챙기면 뇌 건강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왜 자꾸 깜빡하게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는지, 나이가 들어서도 기억력을 지키려면 어떤 순서로 생활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뇌 건강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드신 음식이, 오늘 밤의 잠이, 오늘 걸으신 걸음이 조금씩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방향만 맞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반드시 달라집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뇌는 변화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20대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모두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거창한 계획 없이도 비싼 제품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느냐입니다. 기억력이 자꾸 흔들린다고 느끼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에서 분명히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십니다. 그저 자꾸 깜빡한다는 것만 느끼실 뿐, 그 뒤에 어떤 원인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여드리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뇌를 조금씩 흔드는 6가지 원인,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생활 실천법 7가지를 이 영상 안에 전부 담았습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 조금씩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드릴 단 하나의 실천 제안은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전체를 바꾸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흔들린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인터넷 검색입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영양제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좋다고 하고 저것도 좋다고 하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확인한 것들만 골라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기억력 관리의 전체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너무 많은 방법을
한꺼번에 시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방향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칠 전 제게 연락을 주신 68세 김정희님 이야기가 먼저 떠오릅니다. 평소에 식사도 거르지 않으시고 달걀도 자주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에 꽤 신경을 쓰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물건 둔 곳이 생각나지 않고 아는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걱정이 커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셨는데 그게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니 불안해지셨다고 하셨어요. 주변에서 혹시 치매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답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보다가 주무셨고 아침에는 입안이 마른 상태로 물부터 드셨고 식사는 하셨지만 좋은 지방과 비타민 B가 조금씩 부족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잠도 자주 깨신다고 하셨고 낮에는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딱 보니까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필요한 것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거창한 방법보다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들기 전 화면 보기 줄이기, 일어나자마자 양치 먼저 하기, 아침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B가 풍부한 식사 챙기기, 저녁에는 잠을 방해하지 않는 루틴 만들기, 딱 이것만 먼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으로 달라지겠냐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났을 때 김정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머리가 덜 멍하고 깜빡하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건 둔 곳도 더 잘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기억력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면서 서서히 달라집니다. 사실 김정희님처럼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기억력이 흔들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달걀도 챙기고 채소도 드시고 나름 규칙적으로 사시는데 왜 자꾸 깜빡하냐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오래 지켜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씩 빠져 있거나 순서가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음식을 드셔도 잠이 얕으면 뇌가 그 영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잠을 잘 자셔도 혈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뇌의 영양과 산소가 원활하게 가닿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뇌 건강은 퍼즐처럼 여러 조각이 함께 맞춰질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전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6가지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생활 실천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단 하나의 실천 제안이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기억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십니다. 내가 게으른 건지, 나이 탓인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건지 걱정이 커지십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뵌 분들 중 대부분은 게으른 것도 아니고 단순히 나이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몸이 필요한 것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방향을 조금만 바꿔드리면 대부분 달라지셨습니다. 걱정보다는 방향 수정이 먼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에도 분명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만 이런가 싶어서 말을 못 꺼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력이 흔들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운 내용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오늘 저녁부터 딱 한 가지씩만 바꿔보십시오.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일상 속에서 기억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핵심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는 분들은 뇌로 이어지는 염증 신호를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기억력 저하는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잇몸에 생긴 염증은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고 뇌로 가는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면서 혈관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왔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장기 추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층에서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잇몸 문제가 뇌까지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안이 자주 마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구강세균이 늘어나고 이 세균들이 전신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71세 박순자님은 양치할 때마다 피가 비쳤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입안 관리와 수분 균형을 함께 잡은 뒤로 머리 멍함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양치와 치실 사용, 아침 기상 직후 양치, 입이 자주 마르신다면 실내 습도와 코호흡 습관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있으시면 코호흡 훈련을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가 자주 나거나 혀가 심하게 하얗게 끼는 경우는 오래 방치하지 마십시오. 혹시 아침마다 입안이 텁텁하고 잇몸이 자주 예민하신가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것, 사실 절반만 맞습니다. 전해질 균형이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만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몸속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의 비율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흐려지며 심한 경우 혼란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뇌의 신경세포는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세포 안팎으로 정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해질이 흔들리면 뇌의 신호 전달 자체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고령층에서 전해질 불균형이 혼란감이나 기억력 저하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는 여러 학술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더운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리신 뒤에는 물과 함께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채소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66세 이정우님은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을 지나치게 많이 드셨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하셨지만 오히려 오후만 되면 힘이 빠지고 머리가 멍해지셨습니다. 식사의 균형을 조정하자 상태가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물은 한꺼번에 드시기보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식사를 통해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과하게 드시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혈압에 부담이 됩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물은 열심히 마시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뇌는 지방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뇌의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오메가3 계열의 불포화 지방산이 세포막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야 신경세포끼리의 신호 전달이 원활해집니다. 지방을 무조건 피하면 오히려 기억력과 반응 속도가 둔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 자체를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름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해외 영양 연구에서는 생선과 올리브 오일, 견과류 중심의 식사가 인지 기능 유지와 관련이 깊다고 꾸준히 보고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방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일부러 기름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뇌세포가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들기름의 풍부한 알파리놀렌산은 몸 안에서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변환됩니다. 생선에 있는 지방산은 뇌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73세 최명자님은 기름진 음식이 무섭다며 지나치게 담백하게만 드셨습니다. 모든 기름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선과 들기름, 견과류를 조금씩 더한 뒤 오후 집중력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생선을 두세 번, 나물에는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처럼 용도를 나눠서 실천해 보십시오. 튀긴 기름이나 오래 보관되어 산화된 기름은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 기름을 거의 끊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달걀의 콜린이 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콜린은 뇌에서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B가 함께 부족하면 그 콜린이 뇌에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비타민 B군은 뇌 신경전달 물질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신경세포를 감싸는 보호막이 얇아질 수 있고 이것이 기억력 저하와 피로감, 손발 저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줄어들어 비타민 B12의 흡수 능력 자체가 낮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고령층에서 비타민 B12 흡수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 사이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비타민 B육 역시 신경전달물질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기억력과 기분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9, 즉 엽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뇌세포의 유지와 회복 과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69세 윤상필님은 식사는 잘하셨지만 늘 피곤하고 대화 중에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꼼꼼히 점검해 보니 비타민 B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달걀, 생선, 콩류, 살코기, 녹황색 채소를 다양하게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기본이고 필요하다면 흡수율을 고려한 보충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함량 제품만 찾기보다 전체 식사 균형과 개인의 소화 상태를 함께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달걀은 챙겨 드시는데도 기억력이 그대로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드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신경세포를 회복시킵니다. 뇌 안에는 수면 중에 활성화되는 청소 경로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깊은 수면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면 뇌의 노폐물 정리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 이후 수면 중 뇌의 청소 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수면의 질이 인지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깊은 잠 한 번이 뇌에게는 대청소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매일 빼앗기면 노폐물이 쌓이고 뇌는 점점 느려집니다.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지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더라도 깊은 수면의 비율이 적으면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2세 오미경님은 잠들기 전까지 드라마를 보다가 자주 깨곤 하셨습니다. 화면 노출을 줄이고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조정하자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증상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 하시고 조명을 낮추시고
침실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유지해 보십시오. 낮잠이 너무 길면 밤잠이 더 얕아질 수 있으니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거나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으신가요? 기억력은 결국 뇌로 가는 피의 질과 흐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염증이 반복되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의 공급이 줄어들고 그것이 뇌의 둔함으로 이어집니다. 뇌는 몸 전체 혈액의 약 20%를 혼자 사용합니다. 그만큼 혈관 상태에 민감합니다. 네이처 메디신 등 여러 국제 학술지에서 만성염증과 혈관 상태가 인지 기능 저하와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를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은 어느 하루의 식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와 활동량, 수면의 질이 쌓여서 혈관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스트레스나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운동 부족은 혈관 내벽의 만성염증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뇌로 가는 혈류를 서서히 흐리게 합니다. 75세 강영수님은 식사는 나름 챙기셨지만 움직임이 적고 채소와 생선 섭취가 부족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생활 방식을 조금씩 교정하신 뒤 머리 맑음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소와 생선, 견과류, 제철 과일을 꾸준히 드시고 식후 가벼운 걷기를 매일 실천해 보십시오. 한두 번 잘 먹는다고 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혈관 상태를 천천히 바꿔갑니다. 이 6가지 원인이 동시에 겹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동시에 진행되면 뇌는 점점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 6가지를 하나씩 개선하면 뇌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식사는 하는데도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느려지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6가지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것들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입맛이 바뀌고 단 것을 더 찾게 되며 혈당이 흔들립니다. 혈당이 흔들리면 전해질 균형도 흐트러집니다. 잇몸 염증이 있으면 혈관 상태도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비타민 B가 있어도 신경세포막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 6가지는 개별 항목이 아니라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개선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가 나아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배운 6가지 원인을 머릿속에 하나씩 담아두시고 내 생활 중 어느 것이 가장 해당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원인을 알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뇌는 여러분이 내미는 손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가지라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미 뇌 건강 관리의 절반은 시작된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모르면 무서워지지만 알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하나씩 알고 나면 두려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깜빡하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부터는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인 생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은 뇌의 하루의 방향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뇌는 전날의 피로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하루의 집중력과 기억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상 직후 입안을 먼저 정리하는 것, 즉 양치를 먼저 하는 것이 뇌를 깨우는 첫 단계입니다. 밤새 입안에서 번식한 세균이 아침 첫 식사와 함께 소화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포함한 아침을 챙기면 오전 집중력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공복에 단 음식부터 찾는 습관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뚝 떨어뜨려서 오히려 더 멍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 양치부터 하시고 아침에는 달걀이나 두부, 생선과 함께 견과류나 들기름을 곁들여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침 단백질은 뇌가 하루 동안 사용할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를 공급합니다. 뇌는 아미노산을 원료로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기억력, 집중력, 기분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탄수화물 위주로만 드시면 오전에 이 원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머리가 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을 잘 챙기는 것이 오전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침 첫 행동이 기억력에 영향을 준다는 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력 관리는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보다 종류를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기름의 종류는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올리브 오일은 항염작용이 있어서 혈관과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오래된 튀김 기름이나 과도하게 가공된 식물성 기름은 산화물질을 만들어 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 기름이나 많이 드시는 방식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나물에는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생선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방향으로 식탁을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기름을 바꾸는 것과 함께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에 많이 포함된 트랜스 지방과 정제 식물성 기름은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식용유를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꽤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집에서 자주 쓰시는 기름 종류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오후 2, 3시쯤 되면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 많이들 하십니다. 이 시간대는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뇌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이때 단 과자나 커피를 찾으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져서 오히려 더 심한 피로감과 멍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혈당 변동이 크면 클수록 뇌는 더 피곤해집니다.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처럼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는 식품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나 사과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 그리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소량씩 준비해 두고 오후 간식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특히 호두는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뇌 건강에 꾸준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단 음식이 습관처럼 자리 잡으면 뇌의 에너지 조절 기능이 점점 둔해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 한 줌, 작은 과일 하나, 이것만으로도 오후의 뇌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집중이 뚝 떨어지는 편이신가요? 깊은 잠을 만들기 위한 저녁 루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의 질은 낮에 먹은 영양보다 더 강하게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가능하면 자기 2,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밤에 음식을 드시면 소화 과정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와 텔레비전 화면을 멀리하시고 실내 조명을 차분하게 줄여보십시오. 빛이 줄어들어야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 화면 노출은 수면의 질을 직접적으로 낮춥니다. 침실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루틴을 일정하게 반복하면 몸이 수면을 준비하는 리듬을 학습하게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뇌 건강과 장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과 뇌 사이에는 중요한 신경 통로가 있어서 장의 상태가 뇌의 기분과 집중력, 심지어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을수록 이 통로를 통해 뇌에 긍정적인 신호가 전달됩니다. 반대로 장에 염증이 있으면 뇌에도 불안정한 신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자신에게 잘 맞는 식품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녁에는 김치, 된장, 청국장처럼 우리 식탁에 이미 있는 발효식품을 적당히 곁들여 보십시오. 이미 익숙한 음식들이니 따로 새로운 것을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장내 유익균을 위한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 현미, 콩류, 다양한 채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항생제를 복용하신 이후에는 장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니 발효식품을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이 불편한 날 머리까지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뇌에 좋은 것들을 다 챙기려다 보면 너무 복잡해서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항상 단순하게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잡한 루틴은 의지력을 소모시키고 의지력이 떨어지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 낮에는 채소와 생선, 저녁에는 발효식품과 수면 준비, 이 큰 틀 하나만 먼저 지켜보십시오. 이것저것 한 번에 많이 더하려 하면 부담이 되고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가지씩만 바꿔나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뇌의 환경이 바뀝니다. 생활의 변화는 의지로 시작되지만 유지는 단순함으로 합니다. 기억력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고르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분명히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너무 많은 건강 정보 때문에 오히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뇌는 움직이는 몸을 좋아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리고 기억력에 관여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의 크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에게서 해마 부피가 유지되거나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매일 하셔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혈관 흐름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습관을 매일 이어가 보십시오. 매 한두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씩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뇌에 산소 공급이 늘어납니다. 혼자 걷기가 지루하시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시면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운동은 어려워도 가볍게 걷는 것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거창한 비결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생활의 흐름이 결국 뇌의 상태를 바꿉니다. 뇌 건강은 특별한 날을 위한 관리가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아침 식사, 오후 간식 하나, 저녁의 잠자리 준비가 모두 뇌에 영향을 줍니다. 작고 평범한 선택들이 뇌를 지킵니다.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결정들이 모여 뇌의 상태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실천법 중에서 지금 당장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것 하나만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다음 것을 더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흐려진 몸의 환경이 더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입안의 염증을 방치하고 물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좋은 지방을 무조건 피하고 비타민 B가 부족하고 깊은 잠을 놓치고 혈관 염증을 방치하면 뇌는 점점 느려집니다.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이런 환경들이 겹치면서 기억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수십 년간 확인해온 것은 단 하나입니다. 뇌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꿔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방향이 맞으면 달라집니다. 반대로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물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좋은 지방과 단백질, 비타민 B를 함께 챙기고 잠드는 시간을 정리하고 식후에 조금씩 걸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머리가 한결 맑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뇌 건강을 연구해오면서 이것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받으면 반응합니다. 환경을 바꿔주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미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저는 70대 중반에 생활 방식을 바꾸고 나서 머리 맑음이 달라지셨다는 분들을 직접 만나왔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점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깜빡하는 일을 단순한 노화로 넘기게 되고 그 사이에 뇌로 가는 환경은 조용히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잘 안 떠오르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관리를 놓치면 일상의 대화가 점점 더 자주 끊기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이름이 더 잘 떠오르고 대화 중 말이 덜 끊기고 하루의 집중력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비싼 방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만나온 분들 중 가장 오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신 분들은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방법을 찾으신 분들이 아니라 기본을 꾸준히 지키신 분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을 제대로 챙기고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식후에 가볍게 걸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그 기본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딱 한 가지만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하나가 깊은 잠을 만들고 깊은 잠이 뇌를 정리하고 뇌가 정리되어야 내일의 기억력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습관이 쌓이면 몇 달 뒤 머리 맑음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기억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방향을 바꿔나가면 몸이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억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뇌는 변화에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의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방향을 바꾸면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 잠들기 1시간 전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뇌에게 보내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지치십니다. 열심히 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뇌는 서서히 변합니다. 혈관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당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났을 때 대화 중에 말이 덜 끊기고 이름이 더 잘 떠오르고 오후에 덜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달라지고 있구나 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느낌을 기다리면서 조금씩 이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하시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저녁에 산책을 나가시거나 자녀와 함께 아침 식탁 습관을 맞추시면 서로가 서로의 동력이 됩니다. 뇌 건강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함께 지켜집니다. 대화 나누기, 함께 밥 먹기, 같이 걷기, 이런 평범한 일상이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뇌에게는 중요한 자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해서 이미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그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내일 뇌의 청소 시간을 만들고 그 다음날의 기억력에 영향을 줍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뇌는 여러분의 노력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사실 기억력 저하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도 함께 변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지금 가진 것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을 수십 년간 연구하고 확인해 왔습니다. 완벽한 관리를 목표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 작은 목표를 매일 이어가시면 1년 뒤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아직 충분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오늘 밤 한 가지 실천으로 그 가능성에 응답해 주십시오.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는 그것을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누구보다 확신합니다. 기억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뇌도 얼마든지 더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나눠주세요.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함께 실천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사람과의 대화와 연결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순간에 가장 자주 깜빡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